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시의적절하면서도 볼만한 영화를 골라서 흔들어드리는 최광희의 영화쇼키 시간입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얘기하기 전에 네.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대한 관심이 네. 뜨거운 것 같습니다. 초반 네, 그렇습니다. 흥행 성적은 어떤가요? 어제 전야 개봉했거든요. 네. 변호인이라는 작품. 주초에 그 예매점유율 1위에 올랐는데 아주 가파르게 예매율이 상승을 해서 어제 아침에 보니까 뭐 50% 육박하더라고요. 네. 예매점유율이 50%라는 것은 이번 주에 예매하시는 분이 100명이라면 그중에 50명은 변호인을 예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반나절 상영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상영한 건 아니고요. 오후 늦게부터 그 전야 개봉이라 그래가지고요. 원래 공식 개봉일은 오늘입니다. 네. 그런데 하루 전에 이제 오후부터 상영을 하는 건데 반나절 상영했는데 박스오피스 1위가 됐어요. 어제 하루만 12만 명 정도의 관객을 불러모아가지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전도연 씨 주연의 영화를 제치고 어제 박스오피스 흥행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지금 추세라면은 어제 반나절 만에 12만 명이니까 오늘은 종일 상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3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이번 첫 주말에만 뭐 100만 명 넘어서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변호인이라는 영화 뭐 다들 내용 아시죠? 네. 아무래도 이 영화가 100만, 200만, 300만 해서 뭐 5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다면은 아마 누군가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와 관련된 영화 준비해 오셨나요? 네, 뭐 오늘 아침에 눈이 펄펄 내리고 있는데요. 날씨도 많이 춥고 연말입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뭐 지하철역마다 지금 구세군 자선 낭비도 있고 네. 그래서 소외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다. 바로 이주 노동자들이죠. 네. 네. 사실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하기 버거워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타양 땅이죠. 예, 굉장히 이역만리 타양 땅까지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그런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데 또 굉장히 그 더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겨울을 나기가 뭐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그 이주 노동자들의 얘기를 담은 한국 영화 몇 편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어떤 영화부터 소개? 네. 한 편은 이미 지난주에 개봉을 했습니다. 장률 감독이라고 그 제중국 동포예요. 네. 네, 제중국 동포 감독인데 이미 뭐 경계라든가 이리 또 두만강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아주 유려한 연출력, 자신만의 아주 독보적인 그 작품 세계를 보여줬고 해외 영화제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감독인데요. 이 장률 감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이주 노동자들을 이게 다룬 그 다큐멘터리 한 편을 이번에 선보입니다. 원래는 다큐멘터리를 안 만들던 분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다큐멘터리에 도전을 했습니다. 풍경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풍경. 네. 이 영화에는 총 9개 나라에서 온 14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인터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냐면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꾸었던 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이 뭡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꿨던 꿈들을 이제 찬찬히 얘기를 해줘요. 한국에서 이런 꿈을 꿨다. 뭐 고향에서 누구하고 아주 재미있게 놀던 꿈을 꿨다. 아니면 뭐 사장님한테 맞는 꿈을 꿨다. 뭐 이런 등등의 그 꿈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그들이 일하는 일터 그리고 그들이 뭐 밥을 먹는다든가 이런 그 일상적인 풍경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런 그 장률 감독의 그 연출 호흡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한국에서 꿨던 꿈이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꾸는 꿈들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관객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공간입니다. 뭐 서울의 답심리의 부품상가라든가 또는
대림동의 뭐 조선족 타운이라든가 또 마장동에 있는 축산물 시장, 또 목재 공장, 또 염색 공장, 혹은 비닐하우스. 우리가 흔히 차를 타고 다니거나 거리를 걸으면서 이렇게 한 번쯤 지나쳤을 법한 우리의 거리. 근데 그게 이 장률 감독의 카메라를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설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장률 감독은 바로 그러한 낯설게 만들기라고 하는 그 연출적 색깔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을 한번 이주 노동자들의 시선으로, 예, 좀 뭐랄까요, 거리를 두면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그 연출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우리는 스스로 이 땅에 살면서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 이주 노동자들이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한번 그들의 시선,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장률 감독이 관객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장률 감독은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인가요? 네,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도 찍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영화. 윤진서 씨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작품도 찍었고 또 그 탈북 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두만강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쪽으로 넘어와서 밥을 뭐 이렇게 훔쳐가지고 먹는 네. 그런 그 소년들, 그 북한 소년들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도 있었고 또 경계라고 하는 그 몽골 초원에서 도망쳐 살아가는 한 뭐 여인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작품도 있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 장률 감독은 경계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경계짓기,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를 탁탁 지으면서 서로 이렇게 이 편 아니면 저 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풍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런 영화들 주로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 영화 풍경은 영화 제목이 상당히 아이러니해요. 풍경.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을 풍경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어디가 놀러 갔을 때, 뭐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것은 이제 풍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거꾸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을 좀 풍경처럼 바라본다면은 어떨까? 이주 노동자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해주고 있는 영화가 바로 풍경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극영화로 이주 노동자의 삶과 우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 나왔던 로니를 찾아서라고 네.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심상국 감독이 연출을 맡고 잘 알려진 배우죠. 유준상 씨 그리고 역시 이쪽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좀 공부를 하러 온 분입니다. 이주 노동자는 아니고 로빈 쉐이기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영화 속에서 이주 노동자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설정은 그 유준상 씨가 태권도 도장 사장이에요. 태권도 도장의 관장이죠. 예, 관장인데 별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풍족하지 못해서 그런지 태권도 도장이 이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폐업 위기에 몰려 있어요. 사람들이 안 오죠. 애들이 좀 와야지 이렇게 좀 돈을 벌 텐데. 그래서 곰곰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시범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 도장 시범대회를 하겠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이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인지를 이제 과시를 하기 위해서 예. 시범대회를 딱 여는데, 나랑 지금 대련해볼 사람 한 명 나와 보세요. 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주 노동자의 로닌이라는 사람이, 로니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로니가 나간 거죠. 예. 저 한번 대련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근데 앞에서 열심히 폼 잡고 공격을 탁 하려고 그러는데 로니의 발차기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뚝 나가 떨어져 버려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자기 태권도 도장 관장인데다가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당한 것도 아니고 그 이주 노동자의 한 방에 그냥 넘어져 버렸으니. 태권도를 배운 적이 없는? 예.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자존심이 구겨진 대로 구겨진 거죠. 완전 체면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관장인 유준상 씨가 내 이 무너진 자존심을 이거 회복을 해야겠다. 나 이대로는 못 참는다. 그래서 자기를 원펀치로 그냥
넘어뜨린 로니를 한번 찾아서 재대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니를 찾아 나서죠. 그래서 영화 제목이 로니를 찾아서입니다. 근데 이 로니를 잘 알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뚜힌이라고요. 그래서 이 뚜힌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서 야, 네 친구 로니를 좀 찾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이 뚜힌과 유준상 씨가 같이 로니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종의 로드무비와 같은 그런 호흡으로 이제 영화가 이제 펼쳐지게 되죠. 이 유준상 씨는 전형적인 한국의 가부장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아주 지독한 편견을. 네. 그래서 이 뚜인한테도 상당히 막대합니다. 야, 너 니네 나라로 가라. 괜히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일자리 빼앗고 범죄나 저지르고 이런 게 니들 아니냐. 니네 나라로 가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홀대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어쨌든 뚜힌과 그 유준상 씨가 로니를 찾는 여정을 이어가는데 이러다가 사람이 둘 다 같이 뭔가 이렇게 부대끼고 소통을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준상 씨가 뚜인과 친해져요. 또 인간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친구였다는 거죠. 처음엔 편견을 가지고 이 이주 노동자들을 보다가 이들과 같이 뭔가를 하다 보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르지만 그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뜨거운 피를 가진 그런 사람이다. 아주 온정 많은 이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뚜인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단속에 걸리면 추방당하잖아요. 근데 이때 그렇게 뚜인을 못 살게 굴고 까칠하게 굴었던 유준상 씨가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단속반한테 내가 저 사람의 보호자다. 네, 잡아가지 마라라고 하면서 막 막아줍니다. 뭐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소통과 교류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 그것이 바로 로니를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호흡으로, 그러니까 대중영화적인 그런 호흡으로 우리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재밌습니다. 상당히 네. 코믹하고요. 이 가벼운 네. 호기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로니를 찾습니까? 그거는 꼭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재미가 없죠. 알겠습니다. 네. 그건 뭐 관객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로니를 찾아서라는 영화도 상당히 재밌고요. 또 한 편의 영화가 있는데요. 지난 2009년에 역시 개봉했던 작품입니다. 반두비라고 하는 영화인데 반두비가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았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신동일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한참 주가 상승 중인 백진희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여기서는 마블 알업이라고 하는 역시 그 방글라데시 출신의 배우가 이주 노동자 역을 맡았는데요. 이 마블 알업이라고 하는 배우가 바로 로니를 찾아서해서 유준상 씨를 때려 눕힌 로니입니다. 아, 같은 사람이네요. 네네, 네.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영화 반두비에서는, 자기 돈 떼먹고 도망간 사장님을 찾으러 수소문하고 돌아다니는 그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백진희 씨는 굉장히 저항적이고, 뭔가 이렇게 엄마 말 안 듣고, 뭐 이런 골칫덩어리 10대 소녀예요.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인데,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고, 근데 자기는 학원 다닐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도 안 가고, 그런 이제 여고생인데, 영어 학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알바를 하는데, 뭐 수입도 신통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카림이라고 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 노동자를 버스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카림이 지갑을 깜빡 버스에다 놓고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줍습니다. 줬는데 나중에 이제 카림이 이 지갑이 백진희 씨가 맡은 그 민서라고 하는 그 여고생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사실 알게 되고 자기 지갑 내놔라 하는데 민서는 다짜고짜 싫다. 내가 왜 지갑을 내놓느냐 하면서 이제 발뺌을 합니다.
네 지갑 내가 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카림이 이제 민서를 데리고 경찰서 가자. 뭐 이렇게 막 그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는데 카림이 나의 1년치 임금을 떼먹은 전 직장 사장 집을 좀 찾는데 도와달라. 네가 도와주면은 퉁쳐주겠다. 예, 그 너 지갑 내 지갑 훔쳐간 거 그거 좀 그대로 눈 감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카림과 함께 민서가 임금 추심원이 돼서 그 사장을 이제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뭐 로니를 찾아서처럼 이 두 사람 사이의 인간적인 소통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드라마가 이제 펼쳐지는 작품이 바로 반두비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씁쓸한 것은 이 영화 개봉했을 때 이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가 한국의 여고생과 어떠한 인간적인 교류를 한다라는 그 설정 자체가 매우 불편하신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개봉을 굉장히 규탄하고 또 개봉 못하게 하려고 뭐 인터넷상에서 뭐 여러 가지 서명 운동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 영화를 반대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몇 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모든 이주 노동자가 다 범죄자는 아니죠. 예, 그런 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치면은 뭐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범죄 저질렀다면은 미국인들한테는 한국인은 전부 나쁜 사람일까요? 네, 그런 좀 열려있는 시선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좀 바라보는 그런, 개방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반두비라는 영화가 개봉할 즈음에 느꼈던 바입니다. 네, 이 반두비 뜻이 뭐 좋은 친구라는 그런 의미의 벵갈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 좋은 친구인지 여부는 뭐 다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 규정에서 틀지어서, 누군가를, 그게 뭐 이주 노동자든 누군가를 선입견을 갖고 일반화하는 것은 경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또 네네. 다음 주에 좋은 영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